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식품영양학 수업 4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3주차에 배운 탄수화물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단백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진행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학 수업 자료를 2개 올려드렸는데, 하나는 단백질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 오늘 수업을 보충해주는 내용의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과 그리고 오늘 시간에 배운 내용, 그리고 그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써주시고 그 내용을 프린트 하신 다음에 파일에 끼워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번거롭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이해 못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이 이해가 안 간다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수업 전에 반드시 자료를 프린트해서 자료를 보시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 자료는 우리 학과 홈페이지 커뮤니티 제 연구실 방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서 수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배운 수업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탄수화물 매일 먹고 살고 있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것 중에서는 밥이 있고요. 빵, 국수, 이렇게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도 다 탄수화물 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봄으로 인해서 그 엽록소가 광합성 작용을 하고 또 그것을 전분으로 축적하기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그 태양의 에너지를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보게 되면은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분류상으로 보면은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당에 따라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당이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당류로 이루어진 당은 4개가 있는데요. 포도당, 우리가 글루코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락토스, 만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전분에서는 없고 이게 분해되었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이 2개가 결합된 두 입자입니다. 그래서 2개가 결합된 당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탕, 자당이라고 하는 거죠. 수크로스라고 부르는 당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당은 말토우스라고 부르는데 이 말토우스는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혜를 만드는 엿기름에 들어있는 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당이 있는데요. 유당은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유를 먹고 나면 오랫동안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그 맛이 약간 단맛을 느끼게 되는데 이 단맛은 락토우즈라고 하는 그런 당이 되겠습니다. 이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 2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식품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당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다당류는 전분류가 있고요. 스타치라고 부르고 글리코겐,
동물의 간 속에 저장되어 있는 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섬유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그런 소화되지 않은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섬유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더 자세하게 불용성 섬유소와 녹지 않는 섬유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솔루블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섬유소 중에서는 물에 녹아있는 섬유소와 녹아있지 않는 섬유소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미에로파이바는 물속에 녹는 섬유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배추라든가 여러분들이 먹을 때 보면 고구마에 이렇게 섬유줄 같은 거 보이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인데, 이 섬유소는 우리 몸속에서 소화는 되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변의 양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장의 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식품을 통해서 꼭 먹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 섬유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수화물의 권장량은 총 열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이라든가 소화불량, 지방 과다증, 우리가 비만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결핍이 일어나면은 저혈당증, 체중 감소, 발육불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탄수화물 결핍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오히려 과잉증으로 인하여 비만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소화불량 또는 지방 과다, 또 심해지면은 우리는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줄이고 빵을 줄이고 떡을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기능은 에너지 급원으로서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혈당에는 0.1%의 포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제대로 못할 때는 포도당 주사를 맞아서 우리 몸속에 있는 혈당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절약을 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단백질의 그 소모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의 소화는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모든 식품은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마시름 먹을 식자로 쓰고 있는데 마시는 음료와 우리가 씹어서 먹는 그런 식품을 다 음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우리가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게 되고 위에서는 이제 머무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그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서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단당류로 분해가 되고 이 단당류가 간으로 보내지고 이 간에서는 혈액을 통해서 세포로 보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로 보내진 그런 포도당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우리가 혈당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포에 가서 쓰이고 남은 포도당들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서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에 들어있는 글리코겐 때문에 우리가 동물의 간을 먹게 되면 약간 달짝지근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간과 근육에 저장하는 형태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이 오버가 되면 우리는 이게 지방으로 변해서 우리 피하의 지방으로 저장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에 저장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살이 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근원이 되는 식품은 밥과 떡, 빵의 주성분이고요. 곡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바나나 땅에도 들어있고요. 과일 속에도 들어있고 설탕 등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이 생겨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할 때는 밥, 떡, 빵, 고구마, 옥수수, 바나나, 과일 줄이는 거 기본이고요. 우리가
그 마트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과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전분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자류 섭취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자류들은 또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당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에서 사 먹는 것들을 줄여야지만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혈당을 내리는 데도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량 음료수 양을 줄여야 되겠죠. 청량 음료수의 대표적인 그런 당들이 설탕이기 때문에 음료수를 먹게 되면은 그 에너지로 바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혈당에 빠졌을 때는 이런 당이 들어있는 음료나 사탕을 먹는 것이 좋지만 정상적일 때는 이런 음료수나 설탕 또는 사탕 이런 양들을 줄이셔야지만 우리가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죠? 네, 이렇게 지난주 3주차에 공부한 탄수화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또 썸머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다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을 다시 봐주시고 수업 자료도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들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피부라든가 머리카락 또는 혈액 또는 우리 지금 꼭 필요한 면역 물질들 그리고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영양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들을 만들거나 운반하고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원군과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뼈와 근육의 연결 조직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혈액을 응고시키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단백질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단백질이 없으면 재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섭취는 아주 중요한데요. 단백질이 9번이 되는 식품은 살코기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닭고기 가슴살, 쇠고기의 가슴살, 돼지고기의 또 그 살코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백질 급원 식품이라고 하겠고요. 우리가 바다에서 잡는 것 중에서는 생선류가 아주 단백질 급원 식품이죠. 그리고 계란, 그리고 콩, 두부, 우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CHON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CHO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단백질은 N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하나 더 붙어 있어서 질소 양이 16%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백질 양을 계산을 할 때는 질소량 곱하기 16분의 100, 왜냐하면 질소량이 16% 들어있기 때문에 해서 질소량 곱하기 6.25를 붙이게 되면은 단백질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개수가 6.25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단백질 개수는 질소 개수는 625 사변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 단백질이 있고요. 부분 완전 단백질이 있고 불완전 단백질로 세 가지로 단백질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정말 어떤 걸까요? 단백질의 기능을 완전하게 하는 거를 완전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단백질은 생명의 유지, 성장, 발육,
생식에 충분한 양의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소화가 잘 되고 체내에서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자, 말씀 다시 한번 해보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성장 발육을 하고 생식에 충분한 양의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고 소화가 잘 되고 체내에서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 단백질의 대표적인 것이 우유의 카제인이고요. 계란의 알부민이고 콩의 글리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기들은요, 우유만 먹고 자라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 발육에 필요한 그런 우유에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은 우유만 먹고도 아주 성장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의 젖인 모유를 통해서 먹던 소의 젖인 우유를 통해서 먹던 아기들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우유를 먹음으로써 아기들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분 완전 단백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분적으로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단백질보다는 뭔가 결핍이 있겠죠. 그래서 부분 완전 단백질은 생명을 유지는 시켜주지만 뭐는 못한다? 성장 발육을 촉진하는 단백질은 없다. 그래서 밀에 글리아딘, 보리에 호르테인, 기리에 프로라민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기들한테 밀의 단백질을 먹여서 성장시키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갓난장이한테 이렇게 밀을 삶아서 먹인다거나 보리를 삶아서 먹여서 아기를 성장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 발육 촉진에 필요한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이요. 그래서 밀에 글리아딘, 보리에 호르데인, 귀리에 프로라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불완전 단백질입니다. 불완전 단백질은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촉진할 수 없는 단백질. 단백질이 들어있긴 하나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촉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에 들어있는 제인, 젤라틴. 그래서 옥수수만 먹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발육시킬 수가 없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양 부족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렇게 질 좋은 단백질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은 보면 주식으로 옥수수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옥수수를 통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완전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을 보도록 하는데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분해가 됐을 때 우리가 고기를 먹고 입을 통해서 고기를 먹고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오고 위에서 소장을 통해서 들어갈 때 최종적으로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서 펩신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었을 때 혈액을 타고 가서 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 혈액을 통해서 세포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최종 산물은 아미노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중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구성물질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고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며 건강한 성인에게 있어서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 8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로이신, 세 번째는 이소로이신, 네 번째는 트립토판, 다섯 번째는 발린, 여섯 번째는 트리오닌, 그리고 일곱 번째는 트리오닌, 메티오닌, 그리고 여덟 번째는 페니알라닌이라고 하는 이렇게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를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필수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필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꼭 먹어줘야 되냐? 식품을 통해서 꼭 먹어줘야 되는 그런 아미노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성인에게 8가지의 아미노산이 필요하고요. 어린이에게는 아르기닌과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이 2가지가 더 필요해서 어린이에게는 이 10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병우 회복에 어른에게 필요한 것은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되겠고요.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그 필수 아미노산은 어른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어린이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기가 돌이 되었을 때 수수파떡을 해서 먹이는데요. 탄수화물 식품 중에서 히스티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를 먹게 되면은 뇌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서부터 아기 생일 때마다 이 수수파떡을 해서 먹이는데 10살 때까지 해서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의 발달이 10살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 때만이라도 이 수수를 먹임으로써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해서 이 뇌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상님들의 그런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수수파떡에 들어있는 히스티딘, 수수에 들어있는 이런 히스티딘이 아기들의 뇌 발달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은 개고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병우 회복식으로 어른들이 이 개고기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후 회복식으로 우리가 고기를 푹 삶아서 그 국물을 먹게 되는데 이거는 병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게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요리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면 국물만이라도 푹 끓인 국물만이라도 먹게 되면은 우리가 병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편찮으시게 되면은 영양주사라는 거를 맞게 되는데요. 이 영양주사의 대부분은 이런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그런 영양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소화기계의 기능이 떨어져서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 효과적인 것이 그런 혈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급해주는 영양물질인 이런 아미노산 주사를 맞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미노산 주사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먹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단백질을 꼭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